박사님이 시술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술도 시험관 시술 말고 제가 알기로는 뭐 인공수정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네, 이제 난임 시술을 이제 정식으로는 보조 생식술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서 네. 그건 이제 인공 수정과 체외 수정으로 나눠요. 차이는 이제 수정이 여성의 몸 안에서 되냐 아니면 체외에서 되냐 그걸로 구분하는 건데요. 인공 수정이라는 시술은 여성의 배란 시기에 맞춰서 남편의 정자를 임신이 될 만한 정자만 추려서 걔네를 자궁 안으로 직접 넣어줘서 안에서 자연적으로 수정이 되기를 기대하는 시술입니다. 체외 수정이라는 것은 여성의 난자와 정자를 채취를 해서 그래서 난자를 이제 바늘로 찔러서 마취를 하고 뽑거든요. 그래서 채취된 정자랑 난자를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키고 수정된 수정란을 배아라고 부르는데 그 배아를 자궁의 착상 시기에 맞춰서 이식해서 얘가 착상이 돼서 임신이 되게 하는 시술이 시험관 시술입니다. 아까 윤성민 씨 일찍 결혼하니까 금방 임신이 된다는 것처럼 시험관 시술 성공률도 20대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한 50%는 임신이 돼요. 아, 그래요? 20대 하는 분도 계세요? 뭐 나팔관에 문제가 있거나 정자질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20대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두 번에 끝나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40대 시험관 성공률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아무리 높아야 뭐 20%, 25%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단순히 좀 운만 없더라도 뭐 3번, 4번, 5번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박사님, 아까 전에 제 친구네는 그 시험관 시술로 3천만 원을 썼다고 했잖아요. 대체 그 난임 시술 비용이 얼마길래 몇 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다행히도 네네. 건강보험 급여가 돼요. 아 진짜요? 건강보험이 적용을 받아가지고요. 일단은 전에처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진짜. 난임 시술 지원금이 있다고 해도 부담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맞죠, 박사님? 매년 시술 횟수가 늘고 있고요. 본인 부담 비율도 계속 줄고 있어요. 체외 수정 시술에서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는 9번까지, 동결배아 같은 경우에는 7번까지, 그리고 인공수정 시술도 5번까지 보험 적용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본인 부담률도 예전이랑 조금 바뀌어서 45세 미만에서는 경우에 따라 본인 부담이 30%일 때도 있고 50%일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공히 30%로 더 떨어졌습니다. 작년 11월 이후부터 지원이 더 많이 늘어가지고요. 본인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런데 보니까 신선배아는 뭐고 동결배아는 뭡니까? 이게 좀 전문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네, 신선배아, 동결배아. 시험관 시술, 이제 체외 수정 시술은 난자랑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란을 자궁에 넣는 시술인데요. 그래서 보통 과배란 주사라는 걸 써서 한 번에 난자를 10개 이상 뽑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뽑아서 정자랑 수정을 시켜봤더니 임신될 만한 배아 수정란이 많다.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착상 시기 맞춰 이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남는 배아가 있으면 걔네를 냉동해서 보관했다가 다음 임신 준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동결 주기가 되는데 동결 주기에는 아무래도 난자 채취를 안 하고 배아를 이식을만 하다 보니까 비용도 덜 들고 몸의 부담도 훨씬 덜하죠. 자, 진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율 극복을 위해서 정말 여러 방면에서 난임 부부를 위해서 힘껏 응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